지금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기 전에 상담받고 팔기 전에 상담받는 선상담 후 결과를 보는 프리미엄 종목 상담 프로그램 선상클럽의 이상루입니다. 선상클럽의 황민혁입니다. 네, 화요일 아침입니다. 또다시 화요일이 됐는데요. 자, 화요일은 화가 나도 참는 날이죠. 자, 오늘 시장 또다시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이 또 미국장과는 판이하게 흐름이 자체가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미국장은 간밤에 큰 폭의 상승세를 이끌어내면서 주택지표가 그만큼 좋아졌다는 얘기가 돌고 대신 경제지표는 조금 나빴다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코스피, 코스닥은 그 시장과는 무관하게 양시장이 크게 하락하는 모습이 다시 한 번 더 나타나고 있는 시장입니다. 자, 시장에 대한 부분 자체 바로 외국인에 대한 얘기를 빼놓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자, 외국인들이 지금 두 달간 3조 6천억 원을 순매도세를 취했다라는 뉴스가 또 있었죠. 그만큼 증시에 대해서 크게 빠져나가고 있는 게 바로 외국인이었다. 외국인들이 이렇게 우리나라 시장에 대해서 불안전한 모습을 나타내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지금 변동성 자체가 크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주식을 할 때 가장 원하는 부분이 이런 위험한 투자 안에서도 안정적인 부분을 찾으려고 우리는 애를 씁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사람의 심리고요. 자, 외국인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돈이 1, 2억이 아니고 얘네들은 뭐 1,000억, 2,000억 아니면 몇 조까지도 되는 돈 자체를 우리나라 시장에 투여를 하는데 시장의 불안전성 자체는 외국인들이 맘 놓고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자, 그 말인즉슨 금리와 환율이 방향성을 가져야지만 외국인들이 안정적인 투자로 들어올 수 있다라고 보는 게 맞겠습니다. 자, 이머징 시장에 지금 위안화도 출렁거리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달러화도 강세를 보이고 있는 요즘
자, 시장의 환율 자체가 변동성이 상당히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도는 낮아질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지금의 시장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개별주에 대한 부분은 연속된다라는 부분 다시 한 번 더 꼭 기억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코스피는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왜 제가 먼저 이런 말씀을 드렸는지 황매영 멘토를 통해서 코스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시장 흐름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코스피 지수는요, 0.14% 하락한 1965.85포인트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지금 현재 전반적으로 장 초반의 상승으로 전환이 되는 그런 모습이 나왔다가 다시 한번 하락으로 꺾이는 그런 흐름들이 나왔죠.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시장 안에서의 수급 주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급 주체 흐름입니다. 현재 자, 개인들은 75억 원 수익 매수가 진행 중이고요. 그 다음에 외국인들은 194억 원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반면에 기관들은 304억 원 정도의 그 매도세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과정이죠. 자, 거래소 시장 쪽에서의 수급 주체, 시장을 움직이는 수급 주체는 바로 외국인입니다. 외국인들이 현재 194억 원의 그 순매수가 진행이 되고 있긴 하지만 시장이 밀리고 있는 그 원인이 뭐일까요? 바로 선물 쪽이겠죠. 그래서 오늘 시장에 대해서는 외국인들의 현물 시장 쪽에서는 수급이 들어오고 있지만 지금 보이지 않는 현물 쪽에서의 1000계약 이상 장 초반에 매도세가 집중되고 있다. 그래서 시장이 전반적으로 하락 중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들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삼성전자입니다. 자, 오늘 삼성전자가 꿋꿋하게 버텨주고 있는데요. 시장은 하락하고 있지만 현재 2.45% 약 27,000원 상승한 113만 1,000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한국전력 0.79% 상승하면서 5만 900원에 거래 중이고요. 자, 현대차도 오늘 오름세입니다. 1.05% 상승 중, 그리고 SK 하이닉스까지도 0.7%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모레퍼시픽은 현재 0.79% 약 3,000원 정도 하락 중입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들도 보겠습니다. 자, 삼성생명은 현재 보합권 순위에서 거래가 되고 있죠. 움직임이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103,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 SDS 현재 0.56% 소폭 약세, 그리고 SK텔레콤은 0.6% 상승 중입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우선주와 현대모비스 각각 2%대 그리고 0.7% 정도대의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들도 보겠습니다. 오늘 SK가 좀 강하게 하락 중인데 현재 5.53%대 강한 하락세가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16,500원이 하락한 28만 2천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제일모직은 0.34% 소폭 반등 중이고요. 14만 6천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한지주 현재 0.48% 상승 중, 그리고 기아차가 현재 1.6% 역시 현대차와 더불어서 같이 상승세가 진행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자, 그리고 네이버 현재 2.55% 약 13,000원 상승한 52만 3천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을 보니까 지수는 소폭 하락으로 반전이 되고 있는 모습이지만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은 그래도 견조하게 버텨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어제하고는 사뭇 다른 분위기인데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바로 전일이죠.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대형주들의 하락세가 좀 크게 나타났던 시장이었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어제 하락분을 일정 부분 돌려내는 그런 모습들이 오늘 시장 안에서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도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었어요. 휴일 이후에 월요일날 상승 출발, 그러고 나서 다시 하락 전환. 오늘 같은 경우에도 바로 전일 미국 증시의 상승이 국내 시장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했지만 결국은 장초반 분위기는 다소 엇갈리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역시 미국의 경제 지표가 발표가 되면서 미국 증시는 어느 정도의 상승분이 나왔는데 주택시장 지수가 61을 기록하면서 주택시장 지수에 대한 어떤 기대 심리가, 주택 경기가 회복되고 있다는 거죠. 그런 기대 심리가 미국 시장을 이끌어왔고요. 그리고 국내 같은 경우에도 이런 부분들이 오늘 반영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했지만 결국은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 가장 주목해봐야 되는 변수는요, 바로 외국인들의 수급, 그리고 바로 환율입니다. 자, 외국인들 수급 잠깐 다시 한번 보시면요, 현재 외국인들 수급은 231억 원의 순매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물 쪽에서의 매수세, 즉 주식을 매수하고 있다는 거죠. 선물은 지금 매도하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현물 쪽에서의 매수 유입 자체는 긍정적인 시그널로 우리가 해석을 하고 있는데, 이게 우리가 환율하고 같이 봐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환율에 대한 부분들 우리가 차트를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화면은 원달러 환율인데요. 바로 전날 같은 경우에도 이제 원달러 환율이 종가 기준으로 0.7% 정도 상승이 나왔고요. 그리고 나서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도 0.23%대 지금 상승분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외국인들이 매수를 하고 있는데 원달러 환율이 상승한다. 사실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도 바로 전날 같은 경우에 외국인들의 투매가 거의 다 발생이 됐었죠. 바로 그 부분은 미국이 금리를 인상할 수 있다.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게 된다면 당연히 달러 환율은 올라가게 됩니다. 그죠? 달러 가치는 올라가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원하는 약세의 기조를 보이게 되죠. 그러면 가장 중요한 외국인들이 국내 시장에서 투자를 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볼 수 있는 하나의 또 지표 중에 바로 환차익에 대한 욕구가 있습니다. 그 지표 자체가 가만히 있을 경우에는 환손실이 발생되기 때문에 이렇게 달러 가치가 올라가게 되면 당연히 팔고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환율이 어느 정도 안정화될 수 있는지 그 여부를 오른쪽에서 좀 체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오늘 외국인들 매수세, 즉 현물 쪽에서 매수세가 꾸준하게 유지가 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체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특징적인 종목이 하나 있습니다. 시장은 다소 분위기가 침체되고 있지만 그래도 특징적인 종목이 있어서 오늘 특징 종목 중에 농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농심 주가 흐름을 잠깐 보실 텐데요. 지금 농심이 7%나 지금 상승 흐름이 나오고 있죠. 자, 농심이 이렇게 강하게 올라가고 있는 그 이유가 뭘까요? 지금은 결국은 2분기 실적에 대한 실적 시즌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는 그런 장입니다. 농심 역시 2분기 깜짝 실적을 발표를 하면서 주가가 강하게 위쪽으로 솟아오르고 있는 모습인데요. 자, 신제품이죠. 이제 짜왕. 이 짜왕이 인기가 계속해서 이제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가운데서 결국 2분기 실적도 예상치보다 좋은 그런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분위기 자체가 3분기에도 꾸준하게 이어질 수 있는 이런 가능성에 초점을 맞춰져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런 부분들이 농심이 오늘 강하게 상승할 수 있는 그 뒷배경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현재 보유하고 계신 분들의 경우에는 실적 모멘텀이 부각되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당연히 끌고 가시는 전략으로 말씀드리겠고, 신규 접근하시는 분들은 역시 신고가를 경신하는 가운데서는 역시 눌림목에서 접근이 가능하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코스피 시장 전반적인 흐름을 짚어드렸습니다. 네. 자, 코스피 잘 봤고요. 그럼 코스닥은 또 어떻게 움직이는지, 시장 현재 크게 변화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코스닥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닥이 오늘 713.95포인트 나타나면서 8.06포인트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1.12%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자, 코스닥이 1%대 하락을 하면서 710선이 지금 위태한 상황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자, 제약주와 그리고 IT 부품주들의 약세가 지금 두드러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삼성전자가 반등이 나오고 있다는 것은 IT 종목군들 좀 더 보실 필요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어서 수급 부분 한번 체크를 해 보실 텐데요. 수급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인이 205억 원의 매수세를 나타낸 반면에 기관이 86억 원의 매도세, 그리고 외국인이 124억 원의 매도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기관과 외국인의 양 매도세가 출회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만큼 올라간 종목군들, 바로 신고가 종목군들에 대한 낙폭이 크게 나타나면서 지수가 크게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그러면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도 한번 확인을 해 보실 텐데요. 자, 셀트리온은 오늘 0.1%대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운카코어가 현재 2.3%대 약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CJ-ENM도 하루 쉬어가는 모습인데요. 1.3%대 약세 나타내고 있고요. 자, 메디톡스가 2.01%대 강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 그림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그림도 한번 같이 보시면요. 바이로메드가 0.3%대 약세 나타내고 있고요. 로엔이 1.09%대 강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오테크닉스가 2.1%대 강세 나타내고 있고요. 코오롱생명과학이 2.1%대 강세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이 좋은 모습 나타내는데 지수는 크게 빠진다는 것은 나머지 종목군들이 낙폭이 상당히 크게 나타나고 있다. 그렇게 보시는 게 맞겠죠. 자, 그러면 특징 종목군들도 한번 알아보실 텐데요. 특징 종목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엔이 다시 한번 더 신고가를 작성하면서 93,000원대, 11,000원이, 1,100원이 지금 상승하는 모습이고, 장중 고가 96,000원까지 올라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음원 매출에 대한 기대감에 현재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만큼 실적적인 성장성이 돋보이고 있는 자리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종목군들도 한번 살펴보실 텐데요. 그 다음 종목군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오늘 현진 소재 그리고 GMP, 코아로직 이 세 가지 종목이 관리 종목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지정된 사유는 다 다른데요. 자, 현진 소재와 GMP 같은 경우에는 반기 보고서를 미제출했다라는 소식에 크게 급락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리고 코아로직 같은 경우에는 감사 의견에 대한 부분이 거절이 되었다라는 소식에 하한가로 진입을 한 상황입니다. 자, 감사 의견이 네 가지 단계가 있죠. 네 가지 단계가 있는데, 자, 거절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다시 제출을 하라는 거죠. 그 부분 자체를 우리가 면밀하게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이런 부분이 나중에는 또다시 분식 회계설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도 같이 나타날 수 있다는 부분도 우리가 꼭 참고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만큼 반기 보고서가 미제출됐다는 거, 앞서서 봤던 현진 소재와 GMP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미제출됐다는 것에 대해서 좀 더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그냥 미제출됐다고 하락하는 건 아니겠죠. 뭔가 이 회사가 이유가 있기 때문에 미제출했던 상황이었고요. 자, 기간은 8월 30일까지입니다. 8월 30일까지 제출하는지 여부를 우리가 꼭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코스닥, 코스피, 양시장이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시장은 또다시 회복을 하고 있는 단계고 낙폭을 줄여가는 과정입니다. 자, 시장 자체가 장기적인 침체 국면 안에 들어가는 건 아닌지 그런 우려감도 저도 사실 들고 있습니다. 그만큼 개별주에 대한 부분이 강하고 거기에 따라서 지금은 기관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시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이런 시장에서도 우리가 또 살 수 있는 종목 그리고 팔아야 되는 종목군들은 나눠질 수 있겠죠. 무작정 하락한다고 파는 게 아니라 이 기업에 대한 사활, 바로 실적이 꾸준히 나타날 수 있느냐, 아니면 이 기업의 기본적인 가치를 배제를 하고 있느냐를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삼아야 되는 시기가 바로 지금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실적 발표를 한 기업들이 있는데요. 자, 우선 FTN이라는 기업이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자, 2분기 실적 발표를 했고요. 영업이익이 17억 6천만 원을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655%가 크게 증가하는 모습이 나타났지만 주가는 오늘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네요. 자, 네, 이어서 MC넥스가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2분기 실적이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봤을 때 230억을 기록했고요. 전년 대비했을 때는 224% 증가한 수치가 나왔습니다. 현재 6.5% 정도의 그 상승세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전날 하락 이후에 다시 한번 반등에 나서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 반등 자체가 추가적인 반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그 여부에 대해서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 종목 이제 코스피로 넘어가겠습니다. 대웅제약이 실적 발표를 했네요. 대웅제약이 자, 2분기 실적 발표를 했는데요. 영업이익이 162억 원을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7%가 줄어들었다라는 소식에 오늘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적은 그렇게 좋지 못했다라는 부분이겠죠. 이어서 농심이 실적 발표했는데 바로 말씀드렸던 전략들이 있었죠. 농심의 경우에는 이제 짜왕에 대한 어떤 인기몰이로 인해서 2분기 실적이 전반적으로 좋은 모습이었고요. 자, 영업이익이 242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144.9%의 증가죠. 역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끌고 가시면서 실적에 대한 기대치를 높여가고 있는 과정, 보유하시면서 끌고 가시는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종목을 사고 싶으신 분들 아니면 팔고 싶으신 분들 제가 전화번호 말씀을 드릴 텐데요. 자, 전화는 02-3153-2611 둘 번호로 연락 주시면 되겠고요. 문자는 013-3366-0110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바로 종목 설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시장이 빠지고 오르는 거는 일희일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어차피 이 기업이 빠진다고 우리가 거기 가서 그게 망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요즘 상반기 보수액이 계속적으로 뉴스로 뜨고 있던데요. 기업이 그 대표이사의 마음으로 생각을 하십시오. 그 대표이사가 20억, 30억씩 반기마다 들고 가기 위해서는 이 회사가 죽으면 안 됩니다. 말 그대로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군들, 그리고 시청자님들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군들의 주식을 상장시키고 난 다음에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나 그 상장을 쉽게 포기할까요? 그 주가를 쉽게 뺄까요?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결국에는
갑의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좀 더 편안하게 지켜볼 수 있는 게 바로 오늘 시장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마인드 컨트롤, 릴렉스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종목군들 우리 한번 살펴보실 텐데요. 첫 번째 종목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K네트워크스 매수해도 될까요? 4111번님이 문의하셨네요. 3, 2, 1. 예. 매수해도 괜찮죠. 어차피 지금 상황에서는 우리가 차트 이런 부분 자체보다는 기업에 대한 가치가 좀 더 중요한 상황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자, 이미 실적이 발표가 됐어요. 그리고 면세점이 안 됐다는 얘기까지 나왔어요. 야, 여기서 그러면 뭐가 더 안 좋을 수 있나라는 걸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응? 그럼 이 기업이 뭐가 더 안 좋을 수 있을까? 안 좋을 수 있는 부분은 없다는 거죠. 그러면 왜 주가는 빠졌을까? 빠져야지 팔죠. 누군가는. 누가 팝니까? 개인들이 팔겠죠. 개인들하고 함께 수익을 낼 수는 없습니다. 개인들과 함께 수익은 나지 않습니다. 그게 주식입니다, 여러분. 어느 누군가는 수익이 나고 어느 누군가에게는 팔고 그 사람이 또 고가에서 잡아줘야지만 이 주식은 거래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는 지금 시장에 대해서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에 대한 하락분 자체가 이미 반영이 됐던 상황이라면 지금 자리에서는 빠지는 것을 두려워하시기보다는 추가적인 상승 자체를 기대하시고 사는 게 맞겠죠. 그렇게 본다면 SK네트워크스가 지금 신사업에 대한 부분까지도 말씀을 조금 드릴 필요가 있겠는데요. 자, 일단 렌터카 사업 자체를 꾸준히 하고 있는 영역대가 있습니다. 그 말은 롯데에 대해서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는 분야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여기에 대한 가치 자체는 좀 더 저평가되어 있는 국면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신사업 바로 뭐 게임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도 지금은 좀 더 기대감에 주가가 반등이 나올 수 있는 타이밍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조금 더 길게 보시면 틀림없이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종목군이기 때문에 저는 매수에 대한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도 이어서 한번 같이 보실 텐데요. 다음 종목 어떤 종목인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요, DHP 코리아 매도해도 될까요? 1718번님이 문의하셨네요. 3, 2, 1. 노! 매도하지 마세요. 절대 매도하지 마세요. 자, DHP 코리아. 일단 매수하신 가격대를 보니까 14,000원이시고, 그리고 비중이 20%입니다. 최근에 뭐 시장이 이제 하락하는 그런 과정 안에서 이제 DHP 코리아 역시 같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사실 중요한 건 이래요. 시장이 하락할 때는 거의 대부분의 종목들이 하락을 하죠. 그런데 이 하락하는 그 종목 안에서도 분명히 목석을 가려야 됩니다. 즉 뭐가 옥인지 뭐가 돌인지를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옥이 되는 종목의 경우에는 지금 절대 이제 팔지 마시고 오히려 추가적인 그 매수를 통해서 매수 단가를 낮추면서 비중을 좀 높이는 그런 전략들이 훨씬 더 좋은 전략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다시 올라가기 때문이죠. 자, DHP 코리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기업은 이제 인공 눈물을 만드는 업체예요. 그래서 인공 눈물을 만들어서 이제 그 판매를 하는데 인공 눈물 시장 자체가 뭐 안과 질환 자체가 이제 그 질병이 점차 많아지다 보니까 안과 질환은 이제 앓고 있는 사람들의 숫자가 이제 많아지다 보니까 결국은 인공 눈물을 많이 사용할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우리가 안경 쓰시는 분들이 많죠. 이제 눈이 결국 우리가 과거에 뭐 책을 읽으면서 이제 책을 읽다 보아 이제 눈이 시력이 나빠지는 경우도 있겠지만 지금은 뭐 컴퓨터라든지 스마트폰을 보면서 시력이 나빠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본다면 안경 쓰는 사람들의 인구가 더 많이 늘어나고 있고 안경 쓰는 사람들은 보통 이제 그 인공 눈물을 또 사용을 하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꾸준하게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 그런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시장 때문에 떨어졌다. 이런 부분에서 이제 주가가 떨어진다면 당연히 매수의 기회로 활용하시는 게 맞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14,000원 정도의 자리에서 이제 매수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 기업의 주가 흐름을 보게 되면요. 희한하게 지금 최근에 주가가 하락하다 멈췄던 그 구간이 지난 5월 달에 그 저점 구간하고 거의 일치한다는 거죠. 약간의 박스권 정도의 흐름 안에서 이제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박스권의 흐름이라고 본다면 거의 이제 이 위치에 지금 와 있는 겁니다. 이렇게 본다면 차라리 지금은요. 비중이 20%인데 11,000원 정도 구간대
가까이 오게 되면 만약에 주가가 눌리면서 차라리 추가적인 매수를 통해서 매수 단가를 좀 낮추시는 전략이 맞습니다. 이 기업의 실적 마지막으로 보면서 코멘트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적 잠깐 보도록 하죠. 대부분의 기업들의 그 과거 재무 동향을 확인해 보면요. 이 기업의 영업이익률을 보게 되면 20%대 영업이익률을 꾸준하게 유지시켜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순이익률 같은 경우에도 20에서 30% 가까운 순이익률을 유지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기업이 판매하고 있는 그 제품 자체는 경기에 영향을 주지 않는 그런 제품입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실적은 좋아지고 있는 과정에서 이 기업이 성장하고 있는 그런 구간에 놓여 있는 그런 과정이고요. 따라서 저는 이 기업에 대해서는 차라리 매도가 아닌 추가 매수를 통해서 수익을 확대시켜가는 전략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종목 이어서 한번 같이 확인을 해 보실 텐데요. 다음 종목 어떤 종목인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요. 다날 매도해도 될까요? 5024번님이 문의하셨네요. 3, 2, 1. 자, yes 의견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판단의 의견인데요. 다날은 제가 이 기업에 대해서 안 좋은 부분을 조금 많이 말씀을 드렸었어요. 일단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바이오 제약주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였냐면, 모든 종목군이 올라갔다는 게 가장 큰 문제였어요. 자, 거기 안에서도, 분명히, 정말 좋은 바이오 제약 종목이 있을 거고, 정말 안 좋은 바이오 제약 종목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모든 종목군이 올라가다 보니까, 우리의 시선 자체를 흐리게 만든다는 거죠. 자, 다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다날은 간편결제를 한다는 명목하에 간편결제, 한국사이버결제, LGU 플러스, KG이니시스, KG모빌리언스 이런 종목군들이 올라갈 때 다날도 같이 올라갔어요. 그게 문제라는 거죠. 왜? 다날이 실질적으로 국내에서 매출이 크게 나타나고 있는 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날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나 미국 쪽으로 계속적인 영역을 확장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가시화적인 성과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건 아니었다는 거죠. 그냥 결국에는 차트로만 해석할 수 있었다. 차트로만 볼 수 있는 부분이었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차트적으로만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었고 기업의 가치는 거기를 못 따라줬기 때문에 주가는 빠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마찬가지입니다. 주가치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앞서서 이 자리에서 이 13,000원까지 가는 자리, 이 자리는 우리가 차트적으로 읽을 수 있는 자리입니다. 왜냐하면 앞에서도 이 자리, 이런 자리가 뭡니까? 바로 눌림목 후에 급등할 수 있는 자리죠. 하지만 이것은 차트쟁이들이 보는 자리입니다. 그럼 결국에는 지금부터는 이 자리를 기준으로 다시 한번 빠지고 있죠. 그러면 제가 보는 이 자리, 바로 10,000원대는 저항이 되는 자리예요. 이 자리는 그래도 고수의 영역대입니다. 자, 일반적인 주식 투자를 하는, 우리가 그 차티스트라고 하는, 아니, 차트를 볼 줄 아는 사람들이 추천할 자리가 이런 자리예요. 11,000원대예요. 네. 상당히 미련한 짓이죠. 11,000원대에 사면 돌아올 수 없는 자리죠. 맞죠? 대신에 제가 말씀드렸던 10,000원대에 사더라도 라운드 픽의 가격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심리적인 저항과 지지선. 그러니까 그 자리에 사더라도 우리가 팔고 넣을 수 있는 기회는 있다는 거예요. 응? 그럼 이 위에서, 이분 같은 경우 여기 위에서 가지고 있을 확률이 상당히 높죠. 응? 그 마음을 안다는 거죠. 자, 이날 어떻게 해요? 여기서 지지를 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갭 하락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응. 못 팔죠. 그러고 난 다음에 그냥 밀려내리죠. 지금은 정리를 하시고 다른 종목군 갈아타셔야 됩니다. 실적으로 개선되는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때까지는 시간은 오래 걸립니다.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더 꼭 기억을 하시고 투자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시청자님을 싫어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자, 아시죠? 제 마음 알죠? 네. 자, 다음 종목도 이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요, 네페스 매수해도 될까요? 8392번님이 문의하셨네요. 3, 2, 1. 노! 매수하지 마세요. 일단 뭐, 네페스 오늘 6.1%나 지금 크게 이제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
일단 하락하는 이유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페스가 올해 2분기죠. 연결 기준으로 영업이익이 10억 원, 뭐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흑자를 전환했다. 뭐 이렇게 이제 실적이 일단 실적에 대한 부분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네페스의 이 2분기 단기적인 실적을 보고서 이 기업에 뭐 투자를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무리가 있어요. 왜냐면, 자, 화면 잠깐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페스라는 기업의 이제 실적 추이를 보게 되면요. 자, 2013년도에 순손실 334억 원의 순손실을 기록했고요. 2014년도에 역시 손실 규모가 좀 줄이긴 했지만 83억 원의 순손실입니다. 2015년 올해 1분기 같은 경우에는 12억 원의 손실을 기록했어요. 2분기에는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다라는 내용이 지금 전해지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실적이 최근 3년 동안 계속해서 적자를 기록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안전성 비율을 약간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제 부채 비율을 잠깐 보게 되면요, 이 기업의 부채 비율은, 자, 여기가 이제 2013년도거든요. 2013년도에 238%나 증가했고 지금 거의 사실 200% 가까이 100% 이상의 부채 비율을 보유하고 있다면 그때부터 약간 부담이 돼요, 기업은. 하지만 실적이 나고 있는, 돈을 벌고 있는 가운데서의 그 부채에 대한 부담하고 돈을 벌지 못하는 가운데서의 그 부채 부담 자체는 다르다는 거죠, 이 기업에 대해서. 그리고 이 기업은 또 IT 기업이기 때문에 그만큼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 부채가 돈을 벌지 못하면 부채는 더 많이 나갈 수밖에 없는, 네,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기업이 지금 보게 되면 또 이제 재무적인 부분을 좀 강조드리고 싶은데, 왜냐면 적자 규모가 계속해서 지속이 돼 왔기 때문에 이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 골마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일단 총차입금 뭐 억 원으로 따졌을 때 1,531억 원 정도의 총차입금이 지금 들어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일단 이익잉여금으로 봤을 때는 이제 현재 이익잉여금 자체는 이제 보유하고 있는 이익잉여금은 있지만 그래도 그동안 벌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본다면, 그리고 부채 규모 대비했을 때 본다면 이익잉여금 수준 자체는 크지 않은 상황입니다. 자, 일단 뭐 재무적인 부분을 기본적인 분석을 통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자, 주가를 통해서 또 추가적인 말씀을 드려야 될 텐데, 그동안 거의 내리막길을 걸었어요. 그동안 주가가 이제 올라왔던 것 자체도 사실 실적이 나지 않는 가운데서 올라왔던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상승했던 부분들의 거의 절반 이상을, 절반까지는 아니지만, 절반 이상이죠. 절반 이상을 거의 하락으로 되돌려간 그런 모습이죠. 실적이 봤을 때는 지금 2분기에 단기적으로 실적이 전환되긴 했었지만, 잠깐 다시 한번 이거 보면서, 플러스로 전환이 되긴 했었지만, 결국은 이 안에서의 그 예상치가요, 지금 133억 원의 순이익이 달성될 수 있다는 이것을 보고서 우리가 들어가게 된다면 분명히 낭패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최근 들어서 뭐 1분기도 그렇고 2분기도 그렇고 3분기 전반적으로 지금 기업들의 이익이 좋아지기는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수출하는 기업들, 그리고 IT 기업들의 경우에는 더더욱 심한, 네,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이 실적이 잡혀있는 건 1분기의 실적 추정치가 잡혀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차라리 2분기 실적까지 반영된 이후에 추정치가 잡혀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추정치 자체가 높아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차라리 그 시점에서 이 기업에 대해서 매수 판단을 하시는 게 맞겠고요. 지금 1분기 이미 오래된 시점에서의 그 실적 전망치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가지고 매수 시기를 잡는 건 사실상 위험한 그런 판단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절대 매수 접근은 아니고 이후에 2분기 실적이 반영된 이후에 실적 추정치가 나오게 된다면 그때 좀 더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매수 접근을 노려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 주식시장의 그 가장 큰 문제점이 제조업이 장기적인 침체 과정이 초입 국면으로 들어가고 있다라는 부분이겠죠. 제조업이 죽으면 나라가 죽습니다. 지금 제조업이 상당히 조금 심각한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조금 말씀을 드리겠고요. 어서 빨리 우리나라 제조업이 다시 한번 크게 살아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종목군 한번 확인을 해 보실 텐데요. 어떤 종목군인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이요. MC넥스 매도해도 될까요? 0833번님이 문의하셨네요. 3, 2, 1. 예스. 파셔야 됩니다. 의견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자, MC넥스 보시겠는데요. 큰일 났어요, 이분이. 왜 큰일 났냐면, 지금 34,000원에 사셨어요. 34,000원에 사셨는데, 그렇죠. 큰일 났죠. 어제
제대로 맞았죠. 제대로 맞고, 갔는데, 자, 그래요. 이런 가격을 우리가 이제 영원히 오지 않는 가격, 지나간 버스, 예, 첫사랑. 자,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농담을 제가 좀 섞어서 말씀을 드렸던 건 그만큼 우려하지 마시라는 거고, 대신 이 34,000원짜리에서 이제 팔 때, 자, 분명히 이슈가 있었을 거예요. 자, 무상증자가 일단 있었어요. 무상증자 있었고, 지금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를 보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는 게 좀 편할 것 같아요. 자, 8월 13일, 까지 나왔던 뉴스를 같이 보시면. 자, MC넥스에 대한 얘기들이 꾸준히 나오면서 추가 상장, 무상증자에 대한 얘기가 또다시 나왔습니다. 그래서 7월 17일 날 했고, 자, 이게 뭐, 몇 주를 합니까? 몇 주를 하는지는 제가 지금 확인이 안 되는데요. 자, 기준가는 41,100원이고, 자, 요게 몇 주를 했죠? 몇 주를 했는지, 자, 제가 분석이, 예. 자, MC넥스가 근데 일단은, 했죠. 뭘 했냐면, 지금, 무상증자를 했다는 것은, 권리락이 33.3%, 33% 정도 같으면, 두 주당 뭐 한 주, 그 정도 꼴 될 거예요. 결국에는, 보유자들 같은 경우에는 주가를 크게 더 늘릴 수 있는 경우가 생겼다는 거예요. 이런 거랑 이제 비슷한 기업이 뭐가 있었냐면, 자, 이 파트론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같이 보겠습니다. 자, 고가 권역에서 어떻게 해요? 권리락 28.28, 그리고 무상증자가 딱 뜨죠. 그러면 요 자리부터 한번 같이 볼까요? 자, 어때요? 갑자기 거래량이 쏟아버리죠. 그리고 요 자리는 또다시 저항이 되면서 21,000원대는 영원히 오지 않는 가격이 되어버렸습니다. 건널 수 없는 강이 되어버렸어요. 자, MC넥스 마찬가지입니다. 무상증자를 했고 앞에 권리락이 이미 발생했고 요 자리 큰일 났죠. 지금이라도 빨리 정리하십시오. 지금이라도 정리하시고 딴 종목 사세요. 그래야 돼요. 지금 요 자리가 상당히 위험한 자리입니다. 매도 절정이 이미 나왔고 요 MC넥스 같은 경우에는 이미 모든 것을 다 공개했어요. 우리가 다 봐버렸어요. 실적도 좋은 것도 알고 있었고 모든 걸 다 알고 있었고 주가는 얼마가 올랐습니까? 지금 저가 권역에서 자, 이 가격대 8,000원에서 44,000원까지 올랐는데 그러면 500배였죠. 거기에 무상증자를 했기 때문에 더블이 또 나겠죠. 그럼 결국에는 1000배 10배가 이루어졌던 종목이었다. 근데 거기에서 우리는 그 대표이사들과 그리고 이 대주주들이 그리고 여기에 갑이 팔 수 있도록 우리는 그거를 사주는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결국엔 지금 된통 당할 수밖에 없다. 지금은 팔고 나오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도 이어서 한번 같이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요, LG U 플러스 매도해도 될까요? 904 하나분님이 문의하셨네요. 3, 2, 1. 노! 매도하지 마세요. 자, LG U 플러스, 현재 매수하신 가격이 1,400원이신데요. 매수하신 가격 잘 사셨네요. 지금, 현재 가격이 11,750원이니까, 매수 이후에 이제 수익이 좀 나고 있는 그런 구간입니다. 사실, 지금 이제 질문을 주신 이유는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시장 분위기가 좀, 어렵다 보니까 LG U 플러스도 올라가다가, 횡보하는 구간이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서, 한 차례 꺾이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이제 우려감으로 이제 질문을 주신 것 같은데, 자, LG U 플러스가 다른 통신 업체들 대비했을 때 주가가 꽤 많이 올랐습니다. 자, 비교 대상으로서 이제 KT 주가 보게 되면은 많이 오르지 못했죠. 지금 주가가 최근 들어서 많이 빠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SK텔레콤 주가를 보게 되면 거의 움직이지 못하고 계속 횡보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런데 LG U 플러스는 최근에 6월 저점을 찍고 나서 강하게 위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역시 이제 올라가는데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뭐 가장 합당한 이유는 바로 실적일 것 같아요. 바로 실적.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바로 기록을 하면서 주가가 강한 상승으로 탄력을 받고 있는 모습인데 2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무려 98.9%나 증가를 했습니다. 자, 단통법이 시행되고 나서 사실 통신업체들에 대한 어떤 부담감
통신업체들이 과연 실적을 낼 수 있을까 이런 부담감들이 많이 적용했는데 결국은 단통법 시행 이후에 마케팅 비용이 절감되면서 실적이 전반적으로 좋아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특히 LG유플러스의 경우에는 단통법이 시행되기 전에 SK텔레콤이 1위 통신사 업체였고 그 다음에 KT 그리고 LG유플러스는 거의 이제 3등 통신 업체였죠. 새 업체들만 비교해 본다면 거의 꼴찌였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당연히 2등, 1등을 바라보기 위해서는 마케팅 비용을 많이 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단통법 시행되고 나서 이런 비용들이 크게 절감했기 때문에 결국은 LG유플러스가 단통법 시행 이후에 단기적으로 실적이 가장 크게 개선될 수 있는 그런 계기 자체가 마련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다만 우려스러운 부분은 이거예요. 실적에 대한 단기적인 부분 자체는 마케팅 비용이 절감이 됩니다. 하지만 이 절감된 비용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해서 다른 업체 안에 있는 그런 이용객들 이용하고 있는 사람들을 끌어당길 수 있을까? 왜냐하면 지금 단통법이 시행되고 나서 KT나 SK텔레콤, LG유플러스 각각 통신업체들 쪽에서 다른 통신사로 이동하는 사람들 수가 줄어들었기 때문이죠.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든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해 준다면 LG유플러스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최근 들어서 시장 조정을 받는 가운데서의 주가의 등락이 좀 진행이 되고 있지만 이런 부분들이 반영되면서 다른 업체들 대비했을 때 꿋꿋하게 버티고 있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결국은 통신업체들이 실적이 나오기 위해서는 데이터에 대한 이용입니다. 그래서 데이터에 대한 이용 자체는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는 추이고 이런 부분에서 맞춰본다면 LG유플러스는 보유 관점에서 가져가시고 목표 주가의 경우에는 13,000원까지 일단 1차적으로 말씀을 드릴 테니까 보유 관점에서 13,000원을 목표 주가로 홀딩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다음 전화가 와 있는데요. 전화 제가 먼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반갑습니다. 이상로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어머니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SM이요. SM이요? 예. 자, 매수가하고 비중을 말씀해 주세요. 43,500원에 40%요. 43,500원에 40%. 예. 어떤 게 제일 궁금하세요? 제가 사고 나서 계속 좀 빠져가지고 이거를 두고 가야 되나 걱정돼가지고요. 예, 그래요. 자, 일단은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예. 자, 시간은 많이 있으세요? 아니요.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걱정돼가지고요. 예, 그럼 파세요. 그럼 파셔야 되고. 그래요? 예. 일단 SM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가, 네. 자, 일단 SM이요. 어머님이 지금 가격대에서 공략하는 게 종목이 아닙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어머님은 지금 단타를 치러 들어왔는 거잖아요. 예. 네? 단기적으로 보고 급등 한번 더 할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들어왔는 건데 양봉 한계를 보셨을 거예요. 자, 그러면 양봉 한계가 나올 수 있는 자리가 어떤 자리가 유리한지를 판단을 먼저 하시고 들어가셔야 돼요. SM뿐만이 아니라 다른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SM이 이렇게 올라오는데 왜 올라왔어요? 뉴스가 있었죠? 예. 어떤 뉴스가 있었나요? 네? 실적이 좋아졌다는 뉴스였잖아요. 예. 네? 그러면 이미 뉴스는 나왔다는 거예요. 뉴스가 오르고 난 다음에 뉴스가 나면서 여기에 양봉이 몇 개가 생성이 됐냐면, 자, 1개, 2개, 3개, 4개, 5개, 6개, 7개가 생성됐어요. 이미 밑에서부터 34,000원, 33,000원에서 44,500원까지 단기간에 여기서만 자 20% 넘게 올라왔어요. 그러면 확률적으로는 여기에서 더 뽑아내는 확률은 극히 적어요. 그러면 우리가 양봉을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자리는 어디냐? 그거는 정별 초입 구간입니다. 그러나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자, 우리가 깨졌다 올랐다 하지만 결국에는 이런 자리에서는 한 개 생성되고 또 생성되고 계속적인 양봉이 또 생성이 됩니다. 말 그대로 여기 하단 권역에서는 이런 양봉을 나도 모르게 한 번씩 볼 수 있겠지만 고가 권역에서는 양봉을 보기 힘든 자리라는 거예요. 이 뉴스를 미리 알고 있던 게 얘네들이 미리 알고 있었지 어머님 모르고 있었잖아요. 응? 그러나 지금 자리에서도 얘네들이 어떻게 움직이냐면 이렇게 쉽게 안 움직입니다. 자, 저가 권역이 여기고 자, 이런 자리 있죠. 이렇게 두 개를 놓고 보면 제가 볼 때는 요 자리 38,000원에서 36,000원까지 한번 뺐다고 갑니다. 예. 그래서 제가 팔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얼마 정도 기다리면 매수가까지 갈 수 있나요? 여기까지 왔다 다시 한번 올라가는 데는 시간이 애복 걸리죠. 한 달 정도 소요가 되죠. 이렇게 가야 되니까.
한 달 정도요? 예. 그거를 감안하시고 이제 하셔야 되죠. 그래서 제가 뉴스가 나오는 종목, 그리고 호재를 이미 내 말고도 다른 사람들도 알고 있는 종목, 그리고 이미 올라가서 누군가가 방송에서 추천하는 종목을 사면 안 됩니다. 예. 근데 SN 노인 같은 거는 예. 최저 발표하고 나서 계속 잘 올라가길래 같은 엔터주라서 같이 치고 올라갈 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요. 로엔하고 SM이랑은 구조가 달라요, 일단은. 자, 로엔 같은 경우에는 주요 매출원이 뭐냐면 음원이잖아요. 네. 네? 음원 사업을 로엔 아이유 때문만이 올랐는 게 아닙니다. 이 로엔이라는 기업은 멜론 플레이어가 또 따로 있어요. 음원을 이제 들을 수 있는 거. 이게 스트리밍 서비스라고 하는데, 자, 그 부분을 이제 SK텔레콤에 공급하는 업체예요. 응? 근데 SM 같은 경우에는, 그게 아니죠. 이 SM 주요 수익원이 콘서트입니다. 네. 자, 어머니. 그러면은, 네. 많이 빠진 건 아니잖아요, 솔직히. 지금. 네? 너무 상심하지 마세요. 금방 복귀됩니다, 또. 응?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까봐요. 아유, 주식하면서 시간을 좀 투자를 하셔야 되죠, 사실. 그래야 우리가 여유자금을 하라고 말씀드리잖아요. 응? 예, 어머니 그거 감안하시고. 근데 이게 그래요. 주식이라는 게. 그러면, 자, 그 정도 각오를 했으면 우리가, 이 종목을 좀 밑에서 사시든지 그렇게 좀 대응을 다음부터 좀 하세요. 올라간 종목을 보고 한 번 더 올라가길 기다리는 게 가장 바보 같은 짓입니다, 사실. 그러니까요. 방송하시는 분들이 제대로 좀 해줘야 되는데 항상 방송에 금방 치고 올라가같이 얘기하다 보면은 저희 개미들이 항상 이렇게 당하거든요. 예, 아유. 어머님이 보는 눈이 조금 잘못되신 것 같아요. 네? 원래 또 본인이 그 많은 전문가들 중에 또 어머님이 또 원하는 전문가가 또 이 종목 추천했기 때문에 어머니 또 이걸 샀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 종목이 올라가서 그 전문가를 좋아하고 이 종목 빠졌을 때 이 사람 나쁜 사람 이렇게 하는 거는 안 좋은 선택이고, 그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계속적으로 한번 적어 놓으세요. 그러면 이 전문가 추천하는 종목, 저 전문가 추천하는 종목 적어 놓았다가 이 사람이 잘 맞추는구나. 그럼 그 전문가한테 한번 해보면 되잖아요. 근데 무작정 방송 보고 이 사람이 내가 원하는 종목 추천했어. 그래 나도 이거 살 거야. 그러고 난 다음에 떨어지면 저 사람 참 잘못됐다. 그러면 그 사람 뭐가 죄가 있습니까? 네? 그 사람도 직업인데. 네. 그러면 한 달 정도 기다리면 매수가까지 온다고요? 네, 그 정도는 시간을 좀 허비하셔야 됩니다. 36,000원까지는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손절가를 36,000원 제시해 드릴게요. 지금부터 빠지기 시작하면 36,000원까지 빠진다고요? 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지금 이 자리를 매도하는 게 맞겠네요. 저라면 그렇게 합니다. 네. 저희는요, 요거 32,000원을 가지고 있던 종목이에요, 어머니.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밑에서 사시는 게 좋습니다. 자, 다음 종목도 이어서 한번 같이 보실 텐데요. 전화네요. 전화 한번 받으시죠. 네,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자, 다시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네, 반갑습니다. 예. 네. 자, 어떤 종목이 궁금하세요? 예. 자, 어떤 종목이 궁금하세요? 자, 아버님. 녹십자. 네, 독십자. 23만 원에. 네. 30%입니다. 30%요? 예. 자, 아버님, 목소리 잘 들리시죠? 예. 네, 예. 자, 지금부터 녹십자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예. 자, 23만 원에 사셨으면은, 최근에 이제 사셨거나 아니면 한 6월 정도에 사신 것 같아요. 예. 자, 근데 녹십자를 좋게 보신 이유가 있습니까? 이거, 최근에 사셨으면은, 사셨던 이유가 어떤 이유인지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요. 주가 많이 빠져서 사신 건가요? 예, 주가가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네. 이게 원금 회복이 될런지 안 될런지. 아버님,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질문 더 할게요. 네. 지금 장기로 보시는 건가요? 아니면 단기로 보시는 건가요? 한 올 12월 달까지는
아, 그러세요? 보고 있습니다. 예. 일단 장기는 아니고 또 단기는 아니고 중기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예. 이런 질문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녹십자 이 기업에 대해서는 뭐 모르시는 분들이 없어요. 다들 알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이 녹십자가 속해 있는 그 산업 자체는 분명히 커지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최근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 제약바이오 시장 자체가 이제 강하게 한번 급속도로 시세를 분출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피로감 때문에 주가가 조정을 받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기업의 주가는 실적에 따라 움직입니다. 그러면 녹십자는요, 만약에 손해보고 팔고 싶지 않다라고 하신다면 기다리면 무조건 손해 안 봐요. 무조건 올라갑니다. 이건 내가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거. 근데 이게 연말 정도 안에라도 다시 한번 올라올 수 있겠죠. 하지만 기간 싸움이에요, 사실. 녹십자는 기간만 투자한다면 충분히 어느 정도의 성과는 가져갈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비중 자체가 30%예요. 한 번에 담으신 것 같은데 저는 글쎄요,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저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중기가 아니라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주가가 만약에 좀 더 조정을 받게 된다면 조금씩 더 삽니다. 그래서 그냥 시간적인 투자를 했을 때 나중에 정말 큰 수익이 나올 수 있다면 당연히 투자를 하는 게 맞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녹십자의 경우에는 매도하지 마시고요. 매도하지 마시고 지금 목적이 이거잖아요. 목적은 손실 보지 않게 할 수 있을까? 그 부분이라면 충분히 손실 안 봅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는 매도하지 마시고 끌고 가세요. 끌고 가시면 분명히 수익 다시 날 겁니다. 아시겠어요? 예. 그러면 그런데 네. 그 한 가지만 더 물어보시죠. 요 밑에 네. 이 지금 손절가 뭐 이런 거는 지금은 되지를 않아지요. 지금 한 10% 이상이 손해가 나가 있으니까. 지금 손해가 한 15% 정도 되나요? 그죠? 예. 네, 그 정도 되신 것 같은데. 예. 사실 손절가를 일단 15% 정도 마이너스예요. 근데 손절을 해야 되는 종목이 있고 손절을 하면 안 되는 종목들이 있거든요. 예. 근데 녹십자의 경우에는 그래요. 저는 손절 자체가 의미 없는 기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갖고 있으면 무조건 수익이 난다고 한다면 투자 못 하겠습니까? 우리가 1년 정도를 만약에 예금을 해요. 예금 예. 금리가 얼마 정도 되나요? 3%도 안 되죠. 그죠? 예. 그러니까 저는 그 기간 정도로 투자를 한다면 그보다 훨씬 더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면 투자합니다. 저는. 아시겠어요? 예. 네. 가지고 있으면 수익 날 겁니다. 예. 그런데 전화 걸기가 있습니까? 네.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네. 제가 잠깐 한 가지만 더 물어볼 수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지금 시간이 다 됐어요. 그래서 제가 끝나고 다 연락을 드릴게요. 따로. 그래. 너무 힘들어서. 네. 예.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많이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저희가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자, 강연회가 있습니다. 제가 강연회가 있는데요. 자, 22일 토요일입니다. 오후 2시에 자, 호연제 교육문화원. 자,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 연예인들 팬미팅 하는 장소예요. 자, 서울 지하철 약수역 8번 출구로 나오시면 거기에 딱 보이는 건물입니다. 80m 채 안 가서 있으니까요.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면 좀 더 편하게 오실 수 있기 때문에 거기 오셔가지고 저하고 좋은 시간도 함께 나누시고 그리고 오늘 또 공개방송이 있죠. 매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공개방송을 하는데요. 11시부터 12시까지 1시간씩 합니다. 들어오셔가지고 이런 시장 또 우리가 공부하면서 헤쳐나가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공개방송이 있습니다. 매일 장 마감 이후 3시부터 4시까지 공개방송이 있고요. 삼성클럽에서 하지 못했던 그런 얘기들, 뒷이야기들을 장 마감 이후에 3시부터 공개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또다시 무디스가 한국의 성장률에 대한 부분 자체를 2.5% 하향했다는 소식까지도 나왔습니다. 그만큼 한국의 장기적인 침체에 빠지는 거 아닌가 그런 우려감이 존재하는 시장인데요. 자, 지금 이런 시장일수록 우리가 좀 더 공부하고 해야지만 수익이 날 수 있는 시장이 되겠죠. 자, 내일 더 좋은 모습으로 여러분들을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